안녕하세요. 사연 하나 노래드립니다. 오늘은 제 지인의 찐 사연을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그럼 시작할게요. 오늘도 부산 해운대의 디자인 스튜디오는 분주했어요. 이은정은 모니터 앞에서 클라이언트의 브랜딩 작업에 집중하고 있었죠. 50세가 된 지금도 그녀의 손끝은 여전히 섬세했어요. 색감을 조합하고 폰트를 선택하는 일은 그녀에게 유일한 안식처였거든요. 창밖으로 보이는 바다가 푸르렀어요. 광안대교가 햇살에 반짝였죠. 은정은 잠시 손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저 바다 너머로 흘러간 시간들이 아득했죠. 은정 씨, 오늘 일찍 가세요. 벌써 8시가 넘었어요. 동료의 말에 은정은 시계를 확인했어요. 어느새 사무실에는 몇 명만 남아 있었죠. 그녀는 파일을 저장하고 가방을 챙겼어요. 야근이 잦아진 건 최근의 일이었어요. 집에 가는 것이 부담스러워진 탓이었죠. 집으로 가는 버스 안에서 은정은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들여다봤어요. 50세의 얼굴에는 피로가 묻어 있었죠. 한때는 예쁨을 받는 딸이었던 그 얼굴이었어요. 은정은 3남 1녀 중 유일한 딸이었거든요. 막내이기도 했죠. 어머니는 그녀가 돌이 막 지난 때 세상을 떠났어요. 기억할 나이도 아니었지만 오빠들과 아버지의 사랑은 각별했죠. 우리 은정이가 제일 예쁘다. 아버지는 늘 그렇게 말했어요. 오빠들도 막내 여동생을 무척 아꼈죠. 집안의 공주님이었던 거예요. 그림 그리는 것을 좋아하는 은정에게 아버지는 늘 좋은 색연필과 스케치북을 사다 주었어요. 우리 은정이는 커서 훌륭한 화가가 될 거야. 그런 아버지의 말이 세상에서 가장 따뜻했죠. 은정은 그 사랑 속에서 무럭무럭 자랐어요. 세상이 온통 따뜻하고 아름다운 곳이라고 믿었던 거예요. 하지만 20살이 되던 해봄 아버지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어요. 심장마비였죠.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늦었어요. 은정의 세상이 한순간에 무너졌던 거예요. 장례식 날 은정은 눈물도 나오지 않았어요. 너무 큰 충격이었거든요. 오빠들은 각자 결혼을 앞두고 있었거나 직장 때문에 바빴어요. 모두들 자신의 인생을 꾸려야 했던 거죠. 은정아, 힘내. 우리가 있잖아. 큰 오빠가 어깨를 두드렸지만 은정은 알고 있었어요. 이제 혼자라는 것을요. 어릴 적 그토록 따뜻했던 집이 갑자기 차가워졌죠. 그때 만난 것이 지금의 남편이었어요. 8살 연상인 그는 든든해 보였거든요. 회사 동료의 소개로 만난 그는 은정을 챙겨주었어요. 나랑 결혼하자. 따뜻한 가정을 만들어보자. 24살의 은정에게 그 말은 구원처럼 들렸죠. 다시 가족이 생긴다는 것, 기댈 곳이 생긴다는 것이 간절했던 거예요. 결혼식 날 은정은 환하게 웃었어요. 신혼 시절은 달콤했죠. 작은 아파트였지만 둘만의 공간이 소중했어요. 남편은 직장에서 돌아오면 은정이 그린 그림을 봐주었죠. 역시 우리 와이프는 재능이 있어. 그런 말을 들을 때면 은정의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이듬해 아들이 그 다음 해 딸이 태어났죠. 일남 일녀를 둔 엄마가 된 은정은 행복했어요. 하지만 남편에게는 가족이 더 있었거든요. 어머니와 3명의 누나들이었죠. 남편은 일남 3녀 중 막내였어요. 처음에는 별 문제가 없었죠. 명절에나 얼굴을 보는 사이였으니까요. 문제는 결혼 10년이 지나면서부터였어요. 시언니들이 점점 은정의 일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거든요. 아이들 교육부터 집안일까지 모든 것에 의견을 제시했어요. 은정아, 아이들 학원은 이런 데 보내야지. 집안일은 이렇게 하는 게 아니야. 처음에는 친절한 조언인 줄 알았죠. 하지만 점점 그 빈도가 잦아졌어요. 은정의 모든 행동이 평가의 대상이 되었던 거예요. 남편에게 하소연해도 소용없었죠. 누나들이 챙겨주는 건데 뭐가 문제야? 그럴 때마다 은정의 가슴에 돌덩이 하나씩 쌓였어요.
행복한 가정을 꿈꿨지만 현실은 점점 무거워져만 갔죠. 유일한 위안은 요가였어요. 동네 요가원에서 보내는 2시간이 그녀에게는 오아시스 같았거든요. 깊은 호흡과 함께 몸을 펴는 동안만큼은 평온했어요. 호흡에 집중하세요. 지금 이 순간에만 머무르세요. 강사의 부드러운 목소리가 은정의 마음을 어루만졌죠. 하지만 요가가 끝나고 집에 돌아가면 다시 현실이었어요. 오늘도 집에 도착한 은정은 현관문 앞에서 잠시 멈춰 섰어요. 문 너머에서 들리는 시끌벅적한 소리에 심장이 답답해졌죠. 또 누군가 와 있는 것 같았어요. 열쇠를 돌리며 은정은 작은 한숨을 내쉬었죠. 오늘은 또 누가 와서 무슨 말을 할까요? 그녀의 하루는 이렇게 끝나지 않을 것 같았어요. 은정아, 문 열어봐. 토요일 아침 10시. 시댁 큰 언니의 목소리가 현관 너머로 들렸죠. 은정은 침실에서 빨래를 개고 있었어요. 주말 아침의 평온함이 깨지는 순간이었죠. 문을 열자 큰 언니가 큰 쇼핑백을 들고 들어왔어요. 뒤이어 둘째 언니와 셋째 언니도 나타났죠.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3명이 함께 온 거예요. 애들은 어디 있어? 아직 자고 있어요. 토요일 아침인데 이런 시간까지. 빨리 깨워야지. 큰 언니는 허락도 구하지 않고 아이들 방으로 향했어요. 은정은 말릴 겨를도 없었죠. 둘째 언니는 냉장고를 열어보더니 혀를 찼어요. 이런 걸로 애들 밥 해먹이니? 영양 생각 안 해? 장 봐둔 게 있는데요. 아이고, 이런 거 말고 제대로 된 거 사야지. 셋째 언니는 거실을 둘러보며 소파 배치를 지적했죠. 은정이 어젯밤 늦게 정리해둔 거실이었지만 언니의 눈에는 마음에 들지 않는 모양이었어요. 소파가 왜 저쪽에 있어? 이렇게 놔야 어울리지. 3명이 제각기 은정의 집을 평가하기 시작했어요. 마치 감정사라도 된 듯이 말이에요. 은정은 자신의 집에서 위축되어 갔죠. 아이들이 일어났어요. 대학생인 아들과 고등학생인 딸이 부스스한 머리로 나왔죠. 고모들 왔네. 자녀들은 고모들에게 인사를 했어요. 하지만 그들의 표정에서 반가움은 찾아볼 수 없었죠. 이미 성인이 된 자녀들도 눈치를 채고 있었던 거예요. 너희는 주말에도 늦게 자니? 취업 준비는 언제 해? 큰 언니의 말에 아들이 먼저 방으로 들어갔어요. 딸도 뒤따라갔죠. 은정의 마음이 아팠어요. 자녀들까지 불편해하는 모습이 보였거든요. 남편은 골프를 나갔어요. 평일 야근에 시달리는 남편에게 주말만큼은 자유시간이었죠. 시누이들이 와도 별로 신경 쓰지 않았어요. 오히려 반가워했죠. 동생은 또 골프 갔나? 네. 오늘 중요한 약속이 있어서요. 남자들은 그렇지 뭐. 우리가 와서 다행이네. 점심시간이 되자 큰 언니가 말했어요. 은정아, 냉면 사러 가자. 애들도 시원한 거 먹어야지. 집에 라면도 있고 밥도 있는데요. 그런 거 말고 제대로 된 거 먹어야지. 가자. 은정은 마지못해 따라 나섰죠. 4명이 냉면집에 앉았을 때 시언니들의 품평회가 시작되었어요. 은정아, 너 요즘 얼굴이 좀 거칠어 보이네. 화장품 못 써? 피부 관리 신경 안 쓰는 것 같던데. 나이 들면 더 관리해야 하는 거 아니야? 은정은 숟가락을 든 손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자신을 위한 시간조차 없는 상황에서 피부 관리를 운운하는 것이 서러웠죠. 우리 막내 동생은 복도 많지. 착한 아내 두고. 셋째 언니의 말에 다른 언니들이 웃었어요. 하지만 그 웃음 속에는 빛이 섞여 있었죠. 은정은 그것을 놓치지 않았어요. 집으로 돌아와서도 시언니들은 떠나지 않았죠. 저녁 준비를 도와준다며 주방을 차지했어요. 은정의 요리법을 하나하나 평가했죠. 양념을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불 조절을 잘못했네. 우리 엄마는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은정은 자신의 주방에서 들러리가 된 기분이었어요.
25년간 해온 요리법마저 틀렸다는 식으로 말하는 그들이 답답했죠. 남편이 저녁 늦게 돌아왔을 때도 시언니들은 여전히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남편은 반갑게 인사했죠. 누나들 언제 왔어요? 은정이가 잘 모셨죠? 잘 모시긴. 우리가 다 해줬지. 큰 언니가 남편의 얼굴을 살펴보더니 말했어요. 야, 너 요즘 얼굴이 좀 피곤해 보이네. 몸 관리 좀 해야지. 회사 일이 좀 바빠서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주 와서 챙겨줘야 한다니까. 은정이는 남편 건강 관리도 제대로 안 해주고, 은정은 옆에서 듣고 있었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셋째 언니가 부엌에서 뭔가 가져오더니 남편에게 건넸죠. 이거 몸에 좋은 건데 챙겨 먹어. 고마워요, 누나. 은정이 25년간 남편의 건강을 챙겨왔지만 시언니들은 마치 자신들이 더 잘 안다는 듯이 행동했어요. 그날 밤 은정은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죠. 여보, 언니들이 너무 자주 와요. 조금 간격을 둬도 될 것 같은데요. 뭔 소리야? 가족인데 언제든지 와도 되지. 하지만 매주 3번씩은 너무 자주잖아요. 은정아, 내가 너무 예민한 거 아니야? 누나들이 우리를 얼마나 생각해 주는데. 남편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섞여 있었죠. 은정은 더 이상 말하지 못했어요. 남편에게 시누이들은 소중한 가족이었지만 은정에게는 부담이었던 거예요. 그날 밤 은정은 잠들지 못했죠. 침대 옆 남편은 코를 골며 잠들어 있었어요. 은정은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죠. 언제부터 이렇게 된 걸까요? 결혼 초기에는 분명 다른 분위기였어요. 시누이들도 예의 바르게 대했고 남편도 은정 편을 들어주곤 했죠. 하지만 아이들이 자라고 은정이 경력을 쌓으면서 달라졌어요. 시누이들의 간섭이 노골적으로 변했죠. 남편도 점점 그들 편에 서기 시작했어요. 창밖으로 다른 동의 불빛들이 보였죠. 은정은 문득 무서워졌어요. 곧 시언니들이 더 가까이 이사 올 것이라는 소문을 들었거든요. 과연 이 상황이 더 나빠질 수 있을까요? 은정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내일 또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겠다는 생각에 잠이 오지 않았죠. 은정이 40이 되던 해가을 예상했던 일이 현실이 되었어요. 시언니 3명이 모두 은정네와 같은 아파트 단지로 이사를 온 거예요. 각각 다른 동이었지만 걸어서 5분 거리였죠. 이제 더 자주 볼 수 있겠네. 큰 언니가 이사 인사를 올 때 한 말이었어요. 은정의 등줄기가 서늘해졌죠. 더 자주라는 말이 얼마나 자주를 의미하는지 곧 알게 될 터였어요. 이사 온 지 일주일도 안 되어 시언니들의 방문 횟수가 늘었죠. 일주일에 3번은 기본이었어요. 때로는 하루 걸러 하루씩 누군가가 찾아왔죠. 은정아, 집에 있지? 오후 2시 셋째 언니의 목소리였어요. 은정은 재택 근무를 하고 있었거든요. 집중해서 작업하던 중이었는데 문소리에 깜짝 놀랐죠. 들어오세요. 뭐 하고 있었어? 컴퓨터만 들여다보고. 일하고 있었어요. 집에서 뭔 일을 하겠어? 좀 쉬지 그래. 셋째 언니는 냉장고를 열어보더니 투덜거렸어요. 반찬이 마음에 안 든다는 식이었죠. 은정은 일손을 멈출 수밖에 없었어요. 화요일에는 둘째 언니가 왔죠. 저녁 준비를 도와준다며 주방을 차지했어요. 은정의 요리 스타일을 하나하나 지적했죠. 이 양념통은 왜 여기 둬? 불편하겠네. 냄비는 이렇게 정리하는 게 아니야. 목요일에는 큰 언니가 와서 자녀들의 취업에 대해 훈수를 뒀어요. 대학생 아들의 진로가 마음에 안 든다며 다른 길을 알아봐야 한다고 했죠. 요즘 그런 전공으로는 취업이 안 되지. 좋은 직장 정보가 있는데 알아봐야 해. 아들은 자신의 진로가 확실하다고 했지만 큰 언니는 듣지 않았어요. 은정도 아이의 의견을 존중하자고 했지만 소용없었죠. 엄마가 사회 경험이 없으니까 몰라. 우리가 먼저 사회생활해 본 사람들이야.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은정은 자신이 무능한 엄마라는 생각에 위축되었어요. 정말 그런 걸까요? 자신이 자녀들을 제대로 지도하지 못하고 있는 걸까요? 남편에게 털어놓았죠. 하지만 남편의 반응은 예상 가능했어요. 누나들이 우리를 생각해서 하는 말인데 뭐가 문제야? 하지만 너무 자주 와서 자녀들도 불편해요. 자녀들이 성인이 됐다고 해서 뭘 안다고. 누나들이 관심 가져주는 게 고마운 일이지. 대화는 더 이상 진행되지 않았어요. 남편에게 시누이들은 여전히 소중한 가족이었죠. 은정의 불편함은 이해하지 못했어요.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죠. 시언니들이 서로 연락을 하며 방문 스케줄을 조정하는 것 같았어요. 한 명이 다녀가면 다른 한 명이 이틀 후에 왔죠. 어느 날은 큰 언니와 둘째 언니가 함께 왔어요. 은정이 요가를 다녀온 후였죠. 운동복 차림의 은정을 보자 큰 언니가 말했어요. 요가는 또 언제 다녀왔어? 집안일은 안 하고. 저녁 전에 다녀온 거예요. 나이 들어서 몸매 관리한답시고 돈 쓰는 것도 정도가 있지. 그때 둘째 언니가 끼어들었죠. 그런데 우리 동생 요즘 살 좀 쪘던데. 은정아, 남편 식단 관리 좀 해줘야지. 저희 남편이 살쪘나요? 응. 우리가 보기에는 살이 좀 올랐어. 우리가 동생을 어릴 적부터 봤는데 몰라? 은정은 어이가 없었어요. 남편과 매일 함께 사는 자신보다 가끔 보는 시언니들이 더 잘 안다는 식으로 말하는 거였죠. 내일 우리가 동생 데리고 건강검진 받게 할게. 요즘 바빠서 제대로 관리 못하고 있는 것 같던데. 은정의 유일한 위안이던 요가마저 비판의 대상이 되었고 남편의 건강까지 시언니들이 챙기겠다고 나서는 상황이었죠. 여보, 정말 힘들어요. 그날 밤 은정은 남편에게 간절히 말했어요. 언니들 때문에 숨이 막혀요. 내 집인데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러게 왜 그렇게 예민하게 받아들여? 예민한 게 아니라 정말 힘들다고요. 목소리가 높아졌죠. 은정 자신도 놀랐어요. 평소 말을 높이지 않던 그녀였는데 감정이 터져 나왔거든요. 소리까지 지르고. 너 요즘 이상하다. 남편은 차갑게 말하고는 방을 나갔어요. 은정은 혼자 남겨졌죠. 눈물이 핑 돌았어요.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서 부부 관계도 소원해졌어요. 남편은 점점 늦게 들어왔죠. 집에 와서도 은정과 대화를 피했어요. 은정이 시누이들 이야기를 꺼낼까봐 경계하는 것 같았죠. 몇 달째 부부 관계도 없었어요. 같은 침대에 누워있지만 등을 돌리고 자는 날이 많아졌죠. 은정은 외로웠어요. 육체적인 것보다 마음의 위로가 그리웠거든요. 유일한 구원은 부산 기장에 혼자 사시는 시어머니였어요. 80이 넘은 연세에도 정정하신 시어머니는 은정을 이해해 주었죠. 은정아, 요즘 고생이 많지? 한 달에 한 번씩 안부 전화를 드릴 때 시어머니가 하시는 말이었어요. 따뜻한 목소리에 은정의 마음이 위로되었죠. 괜찮아요, 어머니. 딸들이 너무 나서는 것 같아서 미안하다. 내가 말해볼게. 하지만 시어머니의 말씀도 소용없었어요. 시언니들은 어머니께서 늙어서 상황을 제대로 모르신다며 무시했죠. 은정은 점점 지쳐갔어요. 일에 집중하기도 어려웠죠. 언제 또 누가 와서 무슨 말을 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마음이 편할 리 없었거든요. 어느 날 밤 은정은 거울 속 자신을 바라봤어요. 50세의 얼굴에는 피로와 스트레스가 고스란히 드러나 있었죠. 눈가에 주름이 깊어져 있었고 입꼬리는 자꾸만 아래로 처져 있었어요. 이게 내가 원했던 삶일까요? 결혼할 때 그토록 바랐던 따뜻한 가정은 어디에 있을까요? 은정의 마음속에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죠. 은정아, 문 열어. 일요일 오전 9시, 이번에는 3명이 모두 함께 왔어요. 은정은 아직 잠옷 차림이었죠. 주말 아침 늦잠은 일주일 내내 쌓인 피로를 푸는 유일한 시간이었는데 그마저도 허락되지 않는 것 같았어요. 애들 아침은 줬어? 아직 안 일어났어요.
일요일에도 이렇게 늦게까지 재우면 어떡해? 생활 패턴이 망가지지. 큰 언니는 바로 아이들 방으로 향했어요. 둘째 언니는 주방에서 냉장고 문을 열어보고 있었죠. 셋째 언니는 거실 TV를 켜고 소파에 앉았어요. 은정은 자신의 집에서 손님이 되어버렸죠. 아니, 손님보다 못한 대접을 받는 것 같았어요. 자신의 생활 리듬, 아이들 교육, 집안 살림까지 모든 것이 평가와 간섭의 대상이었죠. 은정아, 커피 좀 타줘. 너는 항상 집에 있으니까 편하겠네. 셋째 언니의 말에 은정의 가슴에 뭔가 확 올라왔어요. 집에만 있다고요? 재택근무와 회사 출근을 병행하며 바쁜 일상을 보내는데도 그렇게 보이나요? 그때 큰 언니가 남편을 위해 특별히 싸온 도시락을 꺼내 보이며 말했죠. 우리가 동생 좋아하는 남자 반찬 만들어 왔어. 요즘 입맛 없다고 하던데. 남편이 언제 입맛 없다고 했나요? 어제 우리한테 전화해서 요즘 집밥이 입에 안 맞는다고 했어. 너 몰랐어? 은정은 충격을 받았죠. 남편이 자신에게는 아무 말 없이 시언니들에게만 그런 이야기를 했다니요. 저도 일하고 있어요. 집에서 컴퓨터 만지는 게 무슨 일이야? 진짜 일하는 사람들은 밖에 나가서 하는 거지. 그런데 동생 건강 챙기는 게 더 중요한 거 아니야? 시언니들은 마치 남편이 자신들의 친남동생인 것처럼 굴었고 정작 아내인 은정은 아웃사이더 취급을 받고 있었던 거예요. 은정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죠. 25년간 쌓인 감정이 터져나올 것 같았어요. 언니들, 이제 그만하시면 안 될까요? 거실이 조용해졌죠. 세 언니 모두 은정을 바라봤어요. 평소 순하고 말없던 은정이 처음으로 반발하는 순간이었던 거예요. 뭐라고? 저희 집에 너무 자주 와서 간섭하시는 것 같아요. 조금만 배려해 주시면 안 될까요? 간섭? 우리가 널 위해서 하는 말인데 간섭이라고. 큰 언니의 목소리가 높아졌죠. 둘째 언니와 셋째 언니도 동조했어요. 우리가 언제 간섭했다고 그래? 가족끼리 챙겨주는 건데 그걸 간섭이라고 하니? 은정은 떨렸어요. 하지만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죠. 가족이라도 선이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저한테도 사생활이 있고 아이들한테도 사생활이. 시집 온 여자가 무슨 사생활이야? 큰 언니의 말에 은정의 머리가 하얘졌어요. 시집 온 여자에게는 사생활도 없다는 말인가요? 은정도 한 사람의 인격체인데 말이에요. 그때 남편이 골프에서 돌아왔어요. 현관에서부터 시끌벅적한 소리를 들었을 거예요. 무슨 일이야? 남편이 거실로 들어오자 큰 언니가 먼저 말했죠. 내 와이프가 우리더러 간섭하지 말라고 해. 우리가 얼마나 챙겨주는데 간섭이래. 남편은 은정을 바라봤어요. 그 눈빛에서 실망을 읽을 수 있었죠. 은정아, 언니들한테 그렇게 말하는 게 어디 있어? 여보, 정말 힘들어요. 매일 같이 와서. 매일? 일주일에 서너 번 오는 게 매일이야? 남편도 언니들 편이었죠. 은정은 완전히 고립되었어요. 자신의 집에서 자신의 남편에게서 자신의 아이들 앞에서 외톨이가 되었던 거예요. 나는 이제 정말 못 견디겠어요. 은정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죠. 25년간 참고 참았던 모든 감정이 폭발했어요. 이혼하겠어요. 거실이 정적에 휩싸였죠. 아이들도 방에서 나와 어리둥절하게 서 있었어요. 은정은 자신이 한 말에 놀랐지만 동시에 후련했죠. 뭐라고? 이혼? 미쳤나? 자녀들도 있는데. 시언니들이 웅성거렸지만 은정에게는 더 이상 들리지 않았어요. 그녀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죠. 그날 밤 남편이 방에 들어왔어요. 은정아, 아까 그 말 진심이야? 네, 진심이에요. 애들 때문에라도 다시 생각해봐. 은정은 고개를 들어 남편을 바라봤죠. 26년을 함께 산 남편이었지만 지금은 낯선 사람 같았어요. 여보는 저를 한 번이라도 이해하려고 노력해 본 적이 있나요? 무슨? 언니들이 저한테 어떻게 했는지,
제가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알기나 해요? 남편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제야 은정의 마음을 이해하려 했지만 이미 늦었죠. 다음 날 은정은 부산 기장의 시어머니를 찾아갔어요. 80이 넘은 시어머니는 은정을 보자마자 눈물을 보였죠. 은정아, 내가 미안하다. 어머니, 딸들이 너무 나갔지. 내가 말려도 듣지 않더라. 시어머니만은 은정을 이해해 주었어요. 오히려 딸들을 나무랐죠. 어머니, 정말 힘들었어요. 그래, 많이 힘들었을 거야. 내가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시어머니의 따뜻한 말에 은정은 처음으로 마음이 놓였어요. 그동안 자신이 잘못되었나 싶어 괴로워했는데 시어머니의 지지를 받으니 마음이 든든해졌죠. 이혼하겠다고 했어요. 그래, 내 마음대로 해라. 내가 응원할게. 시어머니는 끝까지 은정 편이었어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죠. 이혼 절차는 생각보다 복잡했어요. 재산 분할, 양육권 문제 등 결정해야 할 것들이 많았죠. 하지만 은정의 마음은 확고했어요. 더 이상 이 상황을 견딜 수 없었거든요. 아이들에게는 미안했지만 이혼 후에도 좋은 엄마가 되겠다고 다짐했어요. 오히려 스트레스에서 벗어나면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았죠. 6개월 후 이혼이 성사되었어요. 은정은 새로운 삶을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었죠. 이혼 후 은정은 해운대의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어요. 좁은 공간이었지만 온전히 자신만의 공간이라는 것이 소중했죠. 25년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의 간섭 없이 자신의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되었어요. 자녀들은 아빠와 함께 살기로 했죠. 대학생인 아들과 딸에게는 기존 환경에서 학업을 계속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했어요. 이미 성인이 된 자녀들이 스스로 내린 결정이었죠. 대신 주말마다 자녀들과 시간을 보내기로 약속했어요. 처음 며칠은 적적했죠. 혼자 있는 시간이 낯설었어요. 하지만 점차 자유로움을 느끼기 시작했죠. 아침에 일어나서 커피를 마시며 바다를 바라볼 수 있다는 것. 저녁에 요가를 하고 와서 좋아하는 음악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이 행복했어요. 회사 동료들은 은정의 변화를 금세 눈치챘죠. 은정 씨, 요즘 표정이 많이 밝아지셨네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나 봐요. 이제 편해 보여요. 실제로 은정은 일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되었어요. 집에서 언제 누가 올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사라지니 작업 효율도 높아졌죠. 몇 개월 후 은정은 새로운 요가원에 등록했어요. 이전보다 좀 더 고급 프로그램이었죠. 이제는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자신을 위한 투자를 할 수 있었거든요. 호흡에 집중하세요. 지금 이 순간을 느끼세요. 새로운 요가 강사의 목소리가 부드러웠어요. 은정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죠. 정말로 지금 이 순간이 평온했어요. 요가 수업이 끝난 후 강사가 은정에게 다가왔죠. 처음 뵙는 것 같은데 동작이 정말 우아하세요. 감사합니다. 요가를 좋아해서 오래 했어요. 그렇게 보였어요. 다음에 개인 레슨도 고려해 보세요. 그의 이름은 세연이었어요. 은정보다 5살 어린 45세였죠. 건축 설계 사무소에서 일하면서 틈틈이 요가 강사 자격증을 취득했다고 했어요. 건축 일을 하시면서 요가도 하세요? 네. 본업은 건축 설계인데 스트레스 해소 겸 요가를 배우다 보니 강사까지 하게 됐어요. 은정 씨는 어떤 일 하시나요? 디자인 관련 일을 해요. 와, 정말요? 저도 디자인에 관심이 많은데. 세연과의 대화는 자연스럽게 이어졌죠. 오랜만에 자신의 일에 대해 진지하게 이야기하는 시간이었어요. 세연은 은정의 말을 진지하게 들어줬죠. 힘든 시간을 보내셨나 봐요. 어떻게 아세요? 표정에서 느껴져요. 하지만 지금은 많이 편안해 보이세요. 세연의 말에 은정의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오랫동안 느끼지 못했던 감정이었죠. 누군가 자신을 이해하고 공감해준다는 느낌이었어요. 그 후로 세연과의 만남이 이어졌죠.
처음에는 요가 이야기, 미술 이야기로 시작되었지만 점차 서로의 삶에 대해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게 되었어요. 제가 결혼했었다가 최근에 이혼했어요. 몇 번의 만남 후 은정이 조심스럽게 말했죠. 세연은 놀라지 않았어요. 힘드셨겠어요. 이혼은 쉬운 결정이 아니잖아요. 아이들도 있어서 더 어려웠어요. 지금은 어떠세요? 처음으로 제 인생을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세연은 은정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었죠. 판단하지 않았어요. 조언하려 들지도 않았죠. 그저 공감하고 위로해 주었어요. 은정 씨는 정말 강한 분이에요. 강하다고요? 그런 상황에서 새로운 시작을 선택하는 것은 큰 용기가 필요해요. 세연의 말에 은정은 처음으로 자신이 잘했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동안 자책하고 후회하기 바빴는데 세연은 그녀의 선택을 존중하고 응원해 주었죠. 두 사람의 관계는 자연스럽게 발전했어요. 세연은 은정의 상처를 보듬어 주었죠. 25년간 받지 못했던 따뜻한 관심과 배려를 세연에게서 받았어요. 나이 차이 때문에 부담스럽지 않아요? 어느 날 은정이 물었죠. 세연은 웃으며 대답했어요. 나이가 뭐가 중요해요? 마음이 통하는 게 중요하지.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봐서요. 우리가 행복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세연의 말에 은정은 마음이 놓였어요. 정말 그런 것 같았죠. 다른 사람들의 시선보다 자신의 행복이 우선이었어요. 아이들에게는 아직 세연 이야기를 하지 않았죠. 아이들이 적응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언젠가는 소개할 생각이었어요. 부산 기장의 시어머니에게만은 세연 이야기를 했죠. 그래, 좋은 사람 만났구나. 행복해 보인다. 어머니 괜찮으실까요? 내가 행복하면 나도 행복하다. 나이는 중요하지 않아. 시어머니의 지지를 받으니 더욱 마음이 든든해졌어요. 어느 저녁 세연과 함께 광안대교를 바라보며 걸었죠. 은정이 어릴 적 아버지와 함께 보던 그 달이었어요. 여기 추억이 많으신가 봐요. 어릴 적 아버지와 자주 왔어요. 그때는 다리가 없었지만요. 아버지를 많이 그리워하시는군요. 네. 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제 선택을 응원해 주셨을 것 같아요. 세연이 은정의 손을 꼭 잡아주었죠. 따뜻한 온기가 전해졌어요. 분명 응원하고 계실 거예요. 딸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면서요. 50세의 나이에 시작하는 새로운 사랑이었어요. 젊을 때의 열정적인 사랑과는 달랐죠. 서로의 상처를 이해하고 보듬어주는 성숙한 사랑이었어요. 은정은 처음으로 온전한 자신의 삶을 살고 있었죠. 누군가의 딸도 누군가의 아내도 누군가의 며느리도 아닌 그냥 이은정으로서의 삶이었어요. 바람이 불어와 은정의 머리카락을 스쳤죠.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바다 냄새와 함께 새로운 시작의 향기가 느껴지는 것 같았죠.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까요? 은정이 세연에게 물었어요. 좋은 일들만 있을 거예요. 우리가 만들어가는 거니까요. 세연의 대답에 은정은 미소를 지었어요. 그렇죠. 이제는 자신이 만들어가는 삶이었어요. 50세에 시작하는 새로운 장이었죠.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지인의 앞날도 축복해 주셨으면 합니다. 날씨가 선선해지네요. 건강 잘 챙기세요. 이 영상은 실제 사연을 바탕으로 재구성되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이 각색되었습니다.